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 원장입니다. 걷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시지 않나요? 또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병이고 그러고 한번 생기고 나면 주사나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 훨씬 천천히 무릎이 늙고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도 통증 없이 잘 걷고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유지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동안 무릎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실제로 무릎 관절염은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과 하루 15분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무릎 통증의 차이가 허벅지 근육에서 온다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허벅지 근육은 어느 정도인지, 제 기능은 다 하고 있는지를 간단한 검사로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줄자를 하나 준비해서 무릎 10cm 위에 허벅지 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아픈 쪽이 반대쪽보다 1.5cm 이상 얇다면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3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세요. 여성은 11번, 남성은 12번 이상이 그 기준인데 그보다 적다면 허벅지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허벅지 근육은 무릎을 잡아주고 충격을 나눠주는 보호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도 더 빨리 닳고 통증도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것보다 허벅지 근육을 조금씩이라도 단련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무릎 관절염은 어떤 병일까요? 무릎은 세 가지 뼈가 만나는 관절인데요. 허벅지뼈, 종아리뼈, 그리고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 뚜껑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뼈와 뼈가 만나 움직이는 부분은 얼음 표면같이 아주 매끈하고 부드러운 연골로 코팅되듯이 덮여 있어요.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연골세포에서는 미끈미끈한 관절액을 만들어요. 각 뼈에 매끈한 연골들과 미끈미끈한 관절액의 도움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마치 매끈한 얼음 두 개가 서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굴러가면서 무릎의 움직임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금씩 뼈를 코팅하듯 덮고 있는 연골이 벗겨져 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속뼈가 노출되어 통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누구나 연골면은 조금씩 벗겨지는데 누구는 많이 아프고 누구는 크게 아프지 않은 걸까요? 연골이 벗겨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연골이 벗겨지더라도 버티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연골 코팅이 벗겨지는 과정은 마치 맷돌이 갈려나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고 결국 많이 움직여 썼기 때문에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어떤 분은 천천히 어떤 분은 훨씬 빠르게 닳는 걸까요?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연골은 갈라지고 벗겨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맷돌을 눌러갈면 더 잘 갈리듯 몸무게가 늘어나면 그만큼 무릎에 눌리는 힘이 커지고 연골이 더 빨리 마모되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도 큰 원인입니다. 연골에 가해진 하중이 늘어나면 연골이 빨리 닳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절대적으로 하중이 늘어나는 것은 살이 찌는 것이겠죠. 하지만 같은 힘이더라도 손바닥으로 밀면 괜찮지만 손끝으로 찌르면 더 아프죠. 맷돌도 기울어져 돌아가면 평평하게 갈렸을 때보다 기울인 쪽만 더 많이 더 빨리 갈리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중이 집중되는 생활 습관과 자세를 하면 연골이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는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 발을 고정한 채 몸을 비트는 동작은 무릎을 말 그대로 맷돌 갈듯 갈아버리는 자세들이에요. 세 번째,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이나 인대가 약할수록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같은 체중이더라도 체중을 연골로만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근육과 인대가 그 체중을 나누어 받쳐줘야 하는데요. 이게 약하면 모든 하중이 연골에 집중되어 통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가 튼튼하신 분들은 연골이 천천히 상하고 또 연골이 이미 조금 상했더라도 통증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무릎이 정렬이 바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까 기울어진 맷돌에 비유해서 설명드렸듯 무릎의 정렬이 무너져 내리거나 양 다리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하중이 집중된 쪽에 무릎이 빨리 닳게 됩니다.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라면 한쪽 무릎이 아파져서 안 아픈 쪽으로 딛고 다니다가 그쪽까지 아파지는 경험을 흔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다리의 균형이 아닌 한쪽 무릎 안에서도 이 무릎의 균형이 깨지면 심한 경우 뼈를 깎아 정렬을 다시 맞춰주는 수술까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고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이 있고 근육이 약하거나 무릎의 정렬이 틀어질수록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되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근육을 강화하고 정렬을 바로잡으면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근육을 강화하는 15-3 루틴부터 알려드릴게요. 혼자서 하루 15분이면 충분하고 아침이나 저녁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 10분입니다. 실내 자전거 또는 평지 걷기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실내 자전거를 탈 때는 무릎이 90도 이상 너무 깊게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안장을 가능한 한 높여서 페달이 가장 아래로 왔을 때 무릎이 거의 다 펴지고 살짝만 굽혀지는 정도면 딱 좋아요. 걷기를 선택하신다면 언덕이 없는 평지에서 걸으세요. 걸을 때는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부드럽게 닿는 게 포인트입니다. 계단은 무릎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픈 날이면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가 더 안전해요. 물속에서는 체중의 부담이 줄어들어 무릎이 한결 편해집니다. 물론 매번 수영장에 갈 수 없으니 평소에는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를 기본으로 하시고 통증이 심한 날에만 물속 걷기로 대체해 주시면 좋아요. 운동 강도는 운동하면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숨이 차서 말을 잇기가 어렵다면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한 번에 10분이 어렵다면 5분씩 2번으로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근력운동 5분입니다. 무릎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두 근육이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충격을 분산시켜줍니다. 반만 앉는 스쿼트부터 해볼게요. 많이들 아시는 쪼그려 앉듯 푹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스쿼트는 오히려 무릎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무릎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근육은 기를 수 있게 해볼게요. 집에 있는 의자 중에 가장 높은 의자를 준비해주세요. 의자 앞에 서서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배에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내려옵니다. 의자에 엉덩이가 닿기 직전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서세요. 의자에 살짝 닿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일어서서 다음부턴 그것보다는 덜 앉는 거예요. 이렇게 8번씩 2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 중에 무릎 통증이 조금은 느껴져도 심하지 않다면 이 정도 운동은 진행해도 괜찮아요.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이라고 했을 때 4점 이상인 것 같다면 하지 마시고 3점 이하인 것 같다면 계속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낮은 발판 오르내리기입니다. 10cm 정도의 낮은 발판을 준비해서 오른발로 올라서고 오른발로 내려오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게 무릎과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게 한다는 느낌이면 더 좋습니다. 이 동작을 양쪽 각각 10회씩 2세트 진행해줍니다. 마지막은 옆으로 누워 다리 벌리기예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굽히고 위쪽 다리는 무릎을 편 채로 30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3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올리기를 반복하세요. 엉덩이 옆이 뜨거워지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동작은 12번씩 2세트 진행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동성 운동 3분입니다. 쉽게 말해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무릎 관절은 크게 한 번보다 작게 자주 움직일 때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윤활액 순환이 좋아지고 뒷허벅지, 종아리의 긴장이 풀리면서 걸을 때 무릎을 훨씬 덜 쓰게 됩니다. 무릎 펌핑부터 해볼게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한쪽 다리씩 무릎을 10도에서 20도 정도만 구부렸다가 펴주세요. 시계추처럼 1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총 30회 반복하면서 풀어주세요. 무릎 앞쪽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라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반대쪽도 30회 해주세요. 허벅지나 종아리가 너무 긴장되거나 조인다면 쉬었다가 다시 하면 돼요. 다음은 허벅지 뒤 스트레칭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통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허리는 똑바로 세우고 상체를 10도 정도만 앞으로 숙인 채로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오면 거기서 조금 더 발목을 위로 당겨준다는 느낌을 20초 동안 유지합니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 3번씩 해주세요. 만약 허리가 아파지거나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이 든다면 바로 운동을 중단해주세요. 마지막은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벽 앞에 서서 손으로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주세요. 앞 무릎을 살짝 굽히고 체중을 앞으로 보내면 뒤쪽 종아리가 길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 자세를 20초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 운동 역시 좌우 3번씩 번갈아 시행해주세요. 여기까지가 15-3 루틴이에요.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15분이면 충분해집니다. 바쁜 날은 유산소 운동 10분만이라도 꼭 챙겨주세요. 컨디션이 좋아서 운동을 더 해도 되겠다 싶은 날은 유산소 운동을 20분까지 늘려도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인데요. 운동을 매일 똑같이 하는 것보다 내 몸 상태에 맞춰서 강도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운동 중 통증이 생기면 10점 만점에 4점을 넘지 않게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운동 후 24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다음 날엔 반드시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무릎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쉬기만 하면 더 붓고 더 아파집니다. 움직이되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에요. 무릎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관절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만 하신다면 통증은 줄고 걷는 거리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15분으로 10년은 젊어지는 무릎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운동이 어렵거나 증상이 더 심해져서 걱정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진료를 본 게 아니라 시원하게 답변 드리기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정 댓글에 있는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시면 댓글보다 더 편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저와 직접 나눌 수 있어서 고민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척추 관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